이 정도면 거의 벌금을 내는 수준입니다. 매달 2배씩 붙는 관세, 제품보다 더 비싼 배송비, 심지어 3주씩 걸리는 배송 지연까지.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한국 제품만 고집하는 캐나다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미국 영국 브랜드를 버리고 오직 한국산만을 찾아 매달 직구를 하는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격도 접근성도 불리한 한국 제품을 굳이 선택한 이들의 이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 근교에 사는 싱글맘 케이틀린이라고 합니다. 올해 6살이 된 제 딸 리아는 제 세상 전부예요. 하지만 리아는 어릴 때부터 피부가 약했고 조금만 공기가 건조해지거나 땀이 나면 온몸에 발진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추천한 크림도 써봤고 미국 제품부터 유럽 고급 브랜드까지 가격대별로 다 사용해봤습니다. 샴푸, 로션, 세제, 음식까지 하나하나 조심했는데도 리아의 피부는 늘 붉고 가려웠고 자다가 긁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속이 타들어갔어요. 잠을 못 자고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긁는 모습을 본 교사에게 혹시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닌지라는 말을 들었을 땐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피부과에선 알러지 반응이라고만 하고 보습제를 바르고 차가운 수건을 대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마치 나만 노력하고 세상은 리아의 불편함에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었달까요? 엄마로서 가장 괴로운 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시아계 엄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도 예전에 아이 피부 트러블로 고민했는데 한국 제품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제품. 솔직히 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고 그냥 동양 쪽의 자연주의 화장품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보여준 전후 사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딱 리아처럼 붉고 건조했던 피부가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로션과 한국 유산균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일단 제품 자체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지만 배송비와 관세가 문제였어요. 제품 가격보다 배송비가 더 비싸고 관세까지 붙으면 결국 하나 사는데 거의 2~3배의 비용이 드는 셈이었습니다. 배송은 23주, 품절도 자주 뜨고 심지어 어떤 제품은 영어 설명이 제대로 없어서 성분을 번역기로 돌려가며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리아가 자면서 팔을 긁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냥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 번쯤은 진짜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해보자. 가격도 배송도 품절도 이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한국 사이트에서 직구라는 걸 해봤고 포장을 뜯을 때는 마치 뭔가 커다란 도박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제 삶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어요. 단순히 로션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제 아이에게 진심을 담은 선택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죠. 그저 누군가 추천했다고 덜컥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고 딸아이의 피부가 조금만 좋아져도 저는 그 비용을 아깝지 않게 여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제품을 주문하면서도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써봤거든요. 처음 리아의 피부에 이상이 생겼을 땐 당연히 가까운 약국부터 갔어요. 추천받은 보습크림, 민감성 피부 전용 로션,
바디워시, 아토피 전용 오일까지. 약사 말만 듣고 다 써봤죠. 결과요? 잠깐 부드러워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심지어 어떤 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은 온라인 리뷰였습니다. 베이비 제품 순위 탑10, 아토피에 좋은 로션 베스트 이런 걸 뒤지면서 유럽산 오가닉, 미국 FDA 인증 제품 유명 브랜드 저자극 라인까지 전부 구매했어요. 어떤 건 진짜 비쌌습니다. 한 병에 6, 70달러짜리도 있었고 그걸 며칠 쓰고 바로 버린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리아가 바르자마자 울면서 긁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은 붉게 부은 피부를 보고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을 바꿔대기도 했어요.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더 아픈 걸까? 그런 죄책감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피부과에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 약을 바르라는 말, 알러지 반응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 그리고 크게 걱정할 건 없다는 의사의 말까지. 하지만 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아픈 걸까?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 이유도 방법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은 엄마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리아가 유치원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잘 놀던 아이가 점점 팔을 감추고 앉아있게 되고 친구가 만지면 움찔하면서 몸을 피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쯤엔 저도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사도 이제는 기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며칠 지나면 또 그럴 거야. 이번에도 별 효과 없겠지. 심지어 포기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새로운 걸 시도할 용기도 실망할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을 주문하면서도 전혀 들뜨지 않았어요. 택배가 늦게 와도 관세가 더 붙어도 그냥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켰던 것 같아요. 이젠 정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이 제게는 가장 커다란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기엔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했고 가끔은 저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더 움츠러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이야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괜찮은 척하는 일이 이토록 지치는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 다음 제품을 고를 때 손이 떨렸고 돈을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한두 번 실망하면 괜찮지만 그게 수십 번 반복되면 나중엔 무언가를 새로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리아가 괜찮아졌다는 단 한마디를 듣기 위해 다시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끝내 저를 한국 제품으로 향하게 만든 겁니다. 처음 한국 제품을 주문했을 땐 정말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마저 안 되면 진짜 더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박스를 열 때도 그저 하나의 루틴처럼 느껴졌어요. 내용물은 단출했습니다. 소문난 로션 한 통, 그리고 유산균 캡슐. 한국어로 적힌 설명서와 성분표를 번역기에 돌려가며 확인하고 걱정 반, 체념 반으로 아이에게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셋째 날, 저는 아주 미묘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리아가 자는 동안 긁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전엔 자다가 자주 깨서 울곤 했는데 그날은 새벽까지 한 번도 울지 않고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또 올라올 거라고 예전처럼 다시 발진이 생기고 밤새 고생하게 될 거라고 내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리아의 피부는 눈에 띄게 매끄러워졌고 발그레했던 붉은 기운이 점점 연해졌습니다. 샤워 후에 항상 짜증을 냈던 아이가 그날은 거울을 보며 웃더군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마치 오랜만에 진짜 리아의 얼굴을 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놀랍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한국 로션은 부드럽고 향도 강하지 않았고 유산균은 하루 한 번 물에 타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비싼 제품들, 복잡한 관리 방법들을 써왔는데 정작 이렇게 단순하고 조용한 변화가 저와 제 아이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타이밍의 문제였을까? 수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면서도 제 손은 자연스럽게 다시 그 로션을 짚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배송을 알아보고 있었고 혹시 품절될까 봐 여분으로 하나 더 주문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건 분명한 신호였어요. 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번엔 진짜 다를지도 몰라. 그 희망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작은 변화에 저는 조심스럽게 반응했지만 제일 먼저 달라진 건 리아였어요. 피부가 진정되자 아이는 점점 더 활발해졌고 유치원에서 돌아와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만큼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예전엔 입는 옷마다 까글거린다며 짜증을 내곤 했는데 이젠 밝은 색 옷도 입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일상이 이렇게 단순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로션 한 통이 바꾼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다르다는 걸, 이 제품엔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리아는 유치원에 다녀오고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리아가 제게 달려와 팔을 걷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간지럽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리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피부에 대해 스스로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늘 긁고 짜증내고 표현하지 못한 불편함을 몸으로 보여주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천천히 리아의 팔을 만졌어요. 발진은 거의 사라졌고 거칠었던 피부가 말랑하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예민한 볼도 밝은 톤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 아이의 등을 긁어주며 눈물 삼켰던 제가 그 순간 눈물이 아닌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아이의 몸만이 아니라 제 마음도 함께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리아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내 팔을 만졌는데 말랑하다고 했어. 리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고 그 모습이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이라면 그런 접촉에도 움찔했을 아이가 자신의 피부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순간 저는 정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맞는 제품이 아니라 리아의 삶을 조금씩 바꿔주는 진짜 무언가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국 쇼핑몰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더 다양한 제품들을 천천히 살펴봤고 다른 엄마들의 후기도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관세부터 걱정했겠지만 이젠 그런 걱정이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이걸 쓰고 나서 아이가 변했다. 제 머릿속에는 그 문장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했던 선택이 이제는 제 안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지켜봐온 아이의 고통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언가가 우리를 도와줬다는 걸요. 그건 단지 로션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아이의 피부를, 엄마의 마음을, 그리고 그런 삶의 작고도 소중한 부분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만든 결과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달 같은 브랜드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은 실망을 주지 않았고 우리 가족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이후부터 리아가 하루에 한 번씩 제게 물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한국 거 왔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피곤한 하루 속에서도 웃게 됐고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우리 모녀에게는 새로운 일상의 루틴이 됐어요. 이젠 택배 박스를 열면서 리아와 함께 작은 설렘을 느낍니다. 그 안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확신이 들어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매달 정해진 날이면 한국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배송은 여전히 오래 걸렸고 관세는 날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제품 가격보다 배송비가 더 나올 때도 있었고, 특히 인기 있는 로션은 품절이 잦아서 3, 4군데 사이트를 돌며 겨우 주문하곤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 정도의 불편함은 불평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루틴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웃 엄마들이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정도 제품을 굳이 해외에서까지 사야 해? 미국 브랜드도 좋은 거 많잖아. 그런 반응이 나올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 번만 써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리아가 점점 더 건강해졌고 그 변화는 외모뿐 아니라 성격에도 반영됐습니다. 밝아지고 활발해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죠. 아이의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꿨습니다. 엄마인 저 역시 이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편안해졌고 그 모습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옆집 엄마가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 로션 어디서 사는 거야? 그 말이 어쩐지 뭉클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한국 제품을 검색하던 그 밤이 떠올랐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첫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작지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리아 엄마가 쓰는 그 한국 제품. 몇몇 엄마들이 함께 공동 주문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제품 리스트를 나눠서 확인하고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여러 명이 함께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아이들끼리도 서로 그거 한국에서 온 거야? 나도 그 로션 써봤어. 이런 대화를 할 만큼 한국 제품은 우리 일상 속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관세는 여전히 높았고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일도 있었고 가끔은 배송 지연으로 중요한 제품을 제때 못 받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결국 마음은 늘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은 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도요. 공동주문은 어느새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됐고 엄마들 사이에선 제품 사용 후기를 나누는 작은 모임까지 생겼습니다. 처음엔 단지 로션 이야기였지만 점점 샴푸, 세제, 유산균, 간식까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됐죠. 그 중심에는 늘 한국 제품이 있었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싸고 멀리 있어도 다들 똑같이 말했어요. 이건 확실히 다르다고. 예전 같았으면 공동구매라는 말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누가 먼저 링크를 보냈는지 경쟁이 될 정도예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실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의 확신이었던 것이 이제는 주변 모두의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걸요. 지금도 제 이메일엔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런 알림이 수시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문장을 봐도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 제품은 저에게 결과로 증명해줬거든요. 처음엔 단지 아이의 피부를 위해 시작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제가 몰랐던 세심함과 배려, 정성과 진심을 하나하나 일상 속에서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게 단지 로션의 품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걸 만든 누군가가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의 하루까지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게 제게는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 제품은 단순히 좋은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저는 매일 피부로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묻습니다. 아직도 한국 거 써? 배송 늦잖아.
관세도 많이 나오고 불편하지 않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 아직도 배송은 느리고 관세는 비싸. 그런데도 나는 매달 기다릴 거야. 왜냐하면 내 아이가 그걸로 웃기 시작했으니까. 이젠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 브랜드를 써볼 생각도 들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비싸도 멀어도 이건 한국이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아마 이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조용히 누군가의 삶에 스며들고 그 삶을 바꿔주고 있는 작은 변화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저희 모녀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리아는 더 이상 피부 때문에 울지 않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일이 이제는 저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이의 손을 잡고 마트에 가던 길이었어요. 하늘은 맑고 공기는 따뜻했고 리아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한국 가보고 싶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저희에겐 이미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존재였거든요. 하얀 박스 안에 담긴 제품 하나, 그 안에 조용한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우리 가족을 바꿨다는 사실. 정말로 이 나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어 단어들을 하나씩 배워보고 있어요. 고마워, 햇살, 행복, 든든해 같은 짧은 말들을 리아와 함께 소리내어 읽고 뜻을 찾아보는 시간이 우리 모녀에겐 하나의 놀이이자 감사의 표현이 되었어요. 그 단어들엔 우리가 받았던 온기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좋은 브랜드는 많고 믿을 수 있는 제품도 많다고요. 그 말에 동의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넘어서 삶을 바꾸는 배려와 사람을 향한 생각이 담긴 나라였습니다. 그 제품을 만든 사람, 포장지를 디자인한 사람, 설명서를 번역한 누군가, 배송을 준비한 손길까지 그 모든 과정에 누군가를 위한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하나하나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브랜드보다, 그 어떤 국가보다 우리 가족은 한국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단지 제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과 따뜻한 철학이었습니다. 멀고 낯선 나라였지만 그곳의 작은 배려 하나가 저희 가족의 삶을 이렇게 바꿔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이의 웃음, 달라진 일상, 그리고 매달 기다리게 되는 작은 상자 하나.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뢰는 광고가 아니라 오직 진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께도 그 진심이 전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에게도 작지만 따뜻한 변화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